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런던 하늘 위로 축포가 터집니다. 수백 년 왕실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영국의 소비가 오르고 주가가 뛰고 세계 언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단 한 아이의 탄생이 국가 경제를 흔든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프린세스 샬럿. 태어나자마자 5조 원의 가치를 지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로 불리는 소녀입니다. 오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15년 5월 2일 토요일 오전 런던 패딩턴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병원 정문 앞은 이미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취재진, 그리고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 모여든 시민들이 병원을 에워쌌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푸른색 정장을 입은 케이트 미들턴이 남편의 팔을 잡고 병원 계단 위에 섰습니다. 윌리엄 왕세자의 팔에는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부드러운 담요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나왔고 환호성이 런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담요 사이로 보이는 작은 얼굴, 꼭 감은 눈, 분홍빛 뺨, 전 세계 37명이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영국 왕실 역사상 네 번째로 태어난 공주이자 왕위 계승 서열 4위에 오른 아이였습니다. 당시 91세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5번째 증손녀이기도 했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은 유니언잭 깃발을 흔들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서는 축포가 울렸고 템스강 주변 주요 건축물들은 분홍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의 분수대, 런던 아이, 타워 브리지까지 모두 핑크빛으로 빛났습니다. 출생 신고서에는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증조 할머니 엘리자베스 여왕과 돌아가신 할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름을 함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첫 공식 사진이 공개된 건 출생 나흘 뒤였습니다. 켄싱턴 궁전 정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 샬럿은 오빨 조지 왕자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SNS에서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탄생 한 달 만에 영국 소매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베이비 용품 시장이 들썩였고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로열 베이비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5월 말 노퍽 지역에 위치한 샌드링엄 저택에서 샬럿의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1841년부터 왕실 세례식에 사용되어 온 전통 세례복을 입은 샬럿은 성 메리 막달레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행사였지만 교회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돌이 되기 전 샬럿은 이미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패션 전문지들은 그녀가 착용한 모든 물품을 추적했고 브랜드들은 왕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첫 해외 순방은 생후 16개월 때였습니다. 2016년 9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방문한 샬럿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천 명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간 코트와 리본 머리띠를 한 모습이 전 세계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청사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샬럿은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비록 아장아장 걷는 아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미래의 여왕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캐나다 순방 기간 동안 빅토리아시의 호텔 예약률은 97%를 기록했습니다. 샬럿이 방문한 어린이 박물관에는 평소보다 6배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옷들은 모두 24시간 내 완판됐습니다. 2017년 5월 이모 피파 미들턴의 결혼식에서 샬럿은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와 꽃 머리띠를 한 채 교회 통로를 걷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불과 2살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9월 런던 남부 토머스 배터시 초등학교에 첫 등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이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장면은 영국 방송사들이 일제히 중계했습니다. 교복 치마와 빨간 가디건 그리고 검은 구두를 신은 샬럿은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동생 루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샬럿은 이제 누나가 됐습니다. 병원을 찾은 샬럿은 기자들 앞에서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3살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다음날 모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해 여름 가족과 함께 참석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샬럿은 처음으로 공식 로열 박스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패션 잡지들은 4살 패셔니스타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샬럿이 태어난 2015년 5월 첫째 주 영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베이비 관련 제품 매출은 전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실물 경제를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샬럿 공주가 평생 동안 영국 경제에 기여할 총 가치를 32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아니라 중견기업 하나의 경제적 가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직접 소비 효과입니다. 샬럿이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립니다. 한 예로 2016년 캐나다 순방 때 입었던 파란 카디건은 공개 2시간 만에 전 세계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제조사는 긴급 증산에 들어갔고 3개월간 이 제품만으로 430만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는 관광산업 파급 효과입니다. 샬럿이 등장하는 왕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런던 방문객이 급증합니다. 켄싱턴 궁전 관람객은 샬럿 출생 이후 매년 평균 14% 증가했습니다. 왕실 관련 기념품 매출도 연간 78% 성장했습니다. 셋째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영국 왕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인데 샬럿은 이 브랜드를 젊고 친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영국 왕실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는데 전문가들은 샬럿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샬럿이 여름휴가 때 입었던 꽃무늬 원피스는 스페인의 한 중소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사진 공개 직후 이 브랜드 웹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됐고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2만 3천 건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듬해 직원을 4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습니다. 패션 산업 전문 리서치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샬럿이 착용한 제품의 평균 판매 증가율은 467%입니다. 케이트 미들턴의 케이트 효과가 평균 230%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어린이 패션 시장도 재편됐습니다. 샬럿 이전까지 고급 아동복 시장은 틈새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샬럿 효과로 프리미엄 키즈 패션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내 고급 아동복 시장 규모는 연평균 19% 성장했습니다. 헤어 액세서리 시장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샬럿이 즐겨 착용하는 리본 헤어밴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한 액세서리 회사 대표는 샬럿 공주가 우리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제 효과는 단순히 소비를 넘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왕실 관련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2015년 이후 약 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기념품 제조업체, 출판사, 미디어 기업까지 포함하면 샬럿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는 더욱 많습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국 관광청이 2020년 실시한 해외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영국 왕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왕실 구성원들의 이미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로열 베이비 지수라는 농담 섞인 투자 지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왕실 경사가 있을 때마다 특정 업종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실제로 샬럿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명품, 관광, 미디어 주식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런던 정경대 연구팀은 왕실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왕실 전체가 연간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약 18억 파운드로 추산했습니다. 그중 젊은 세대 왕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샬럿은 조지 왕자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건 21세기에도 왕실이라는 천년 전통이 여전히 경제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습니다. 샬럿의 하루는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2019년 가족이 윈저로 이사한 뒤 가까운 램브룩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 검은색 레인지로버가 조용히 집을 출발합니다. 경호원은 따라가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둡니다. 학교 측은 샬럿을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교복은 똑같고 사물함도 똑같고
급식도 똑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샬럿은 그저 우리 반의 한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과 케이트가 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샬럿은 활발한 편입니다. 체육 시간을 가장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즐깁니다. 2021년 유로 챔피언십 때 아버지 오빠와 함께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펼친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빠 조지와 함께 잉글랜드 유니폼을 입고 골이 들어갈 때마다 환호하는 장면은 대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을 보입니다.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 정기 공연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한 인터뷰에서 샬럿이 아침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과 후에는 발레 수업을 받습니다. 런던 로열 발레 스쿨 출신의 개인 교사가 주 2회 방문해 레슨을 진행합니다. 발레를 통해 자세와 우아함을 배운다는 게 케이트의 교육 철학입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어린 시절 발레를 배웠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전통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윈저성 근처 사유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정원에서 뛰어놉니다. 때로는 할머니 캐롤 미들턴의 집을 방문해 요리를 배우기도 합니다. 케이트의 어머니인 캐롤은 손주들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중요한 친구입니다. 가족이 키우는 코카 스패니얼 오를라와 자주 놉니다. 2022년에는 기니피그 한 마리를 분양받아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지 청소부터 먹이 주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에서 부모는 큰 성장을 느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윌리엄과 케이트는 과도한 스크린 타임을 경계합니다. 대신 책 읽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샬럿의 방에는 수백 권의 동화책과 위인전이 꽂혀 있습니다. 잠들기 전 부모가 번갈아 가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집안의 오랜 전통입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녁 6시 30분.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메뉴는 대체로 단순합니다. 로스트 치킨, 샐러드, 파스타, 구운 생선 등 건강하고 소박한 음식들입니다. 식사 중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재미있었던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설거지도 함께합니다. 조지와 샬럿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조지는 식탁을 닦고 샬럿은 접시를 개수대로 옮깁니다. 어린 루이는 냅킨을 정리합니다. 이런 일상적 가사 참여를 통해 책임감을 배운다는 게 부모의 생각입니다. 생일 파티도 소박합니다. 2022년 7번째 생일 때는 집 정원에서 친한 친구 10명만 초대했습니다. 케이크는 케이트가 직접 구웠고 장식은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보물찾기, 얼굴 페인팅 같은 평범한 놀이들로 오후를 보냈습니다. 선물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선물은 책, 미술도구, 보드게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윌리엄과 케이트는 값비싼 장난감보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선물을 선호한다고 주변에 미리 알립니다. 샬럿 본인도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윈저에서 보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트리를 장식하고 쿠키를 굽고 캐럴을 부릅니다. 샬럿은 매년 직접 만든 장식품을 트리에 걸곤 합니다. 2021년에는 종이접기로 만든 천사 장식을, 2022년에는 손방울로 만든 리스를 선보였습니다. 선물 포장도 직접 합니다. 샬럿은 색종이와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포장지를 만듭니다. 할아버지 찰스 3세에게는 직접 그린 그림을, 할머니 캐롤에게는 손편지를 선물합니다.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는 주로 스코틀랜드 발모럴 성에서 보냅니다.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고 숲속을 탐험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윌리엄은 아이들에게 나무 이름을 가르치고 케이트는 야생화를 함께 관찰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샬럿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왕실의 일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딸이고 언니이고 친구인 것입니다. 부모는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학교 운동회에도 다른 부모들처럼 참석합니다. 2022년 스포츠데이에는 케이트가 학부모 달리기 경주에 참가해 2등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응원석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리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이날 샬럿은 100m 달리기에서 3등을 했고 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섞여 박수를 쳤습니다. 학예회도 빠지지 않습니다. 샬럿이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천사 역할을 맡았을 때 윌리엄과 케이트는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다른 부모들처럼 꽃다발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허락됩니다. 물론 경호원이 동행하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둡니다. 친구 집에서는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주말입니다. 생일 파티 초대도 받습니다. 친구 집 뒷마당에서 열린 풀파티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샬럿의 모습은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게임을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학교 소풍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3년 봄, 학년 전체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샬럿은 짝꿍과 손을 잡고 공룡 화석 전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경호팀은 5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이런 평범함 속에서 샬럿은 자라납니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지만 부모는 최대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선물하려 애씁니다. 이것이 21세기 왕실 교육의 핵심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공식 행사장입니다. 샬럿이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생후 3개월 때였습니다. 세례식 이후 첫 공개 행사였던 트루핑 더 컬러 행사에서였습니다. 매년 6월 둘째 토요일 영국 군주의 공식 생일을 축하하는 이 행사는 왕실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 왕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군중에게 손을 흔듭니다. 2016년 1살이 된 샬럿이 처음으로 이 발코니에 섰습니다. 케이트의 품에 안긴 채였지만 샬럿은 수만 명의 군중을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뉴스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BBC는 미래의 공주, 국민과 첫 인사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2017년 독일 국빈 방문 때는 더욱 공식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한 가족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샬럿은 총리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살 아이의 예의 바른 모습에 독일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함부르크 시청 환영식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시장이 선물로 준비한 테디베어를 받은 샬럿은 땅캐, 쇠, 감사합니다 이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출발 전 케이트가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8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서 샬럿은 다시 한번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윈저성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열린 2세기의 결혼식에서 샬럿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신부 드레스 자락을 바쳤습니다. 전 세계 29명이 생중계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때 있었던 일화가 훗날 공개됐습니다. 샬럿이 다른 들러리 아이에게 신발끈을 묶어주고 긴장한 친구를 다독이는 모습이 포착됐던 것입니다. 3살짜리의 배려심에 참석자들이 감동했다는 후문입니다. 2019년 폴란드 방문에서는 첫 공식 악수를 선보였습니다.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난 샬럿은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샬럿과 눈높이를 맞춰 악수했습니다. 폴란드 주요 일간지는 이 사진을 한 면에 실었습니다. 같은 해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크리스마스 오찬에도 참석했습니다. 버킹엄 궁전 대연회장에 왕실 가족 5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샬럿은 증조할머니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여왕은 샬럿과 대화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샬럿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선단체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박스를 나르는 5살 샬럿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고 영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2021년 유로 2020 결승전 관람은 샬럿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VIP석에 앉아 잉글랜드를 응원했습니다. 골이 들어갈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날 샬럿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흰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비록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지만 샬럿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 후 아버지 윌리엄이 잉글랜드 선수들을 위로하러 갔을 때 샬럿도 함께 라커룸을 방문했습니다. 선수들은 어린 공주의 응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2년 플래티넘 주빌리, 즉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 행사는 샬럿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4일간 이어진 대규모 축하 행사에서 샬럿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트루핑 더 컬러 행사에서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 섰습니다. 영국 공군의 플라이 패스트 공중 비행 시범가 펼쳐지는 동안 샬럿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미소 가득한 얼굴이 다음 날 전 세계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주빌리 콘서트에서는 가족과 함께 로열박스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퀴, 엘튼 존, 다이애나 로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샬럿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버킹엄 궁전 앞 더몰에서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70년 영국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샬럿은 증조할머니 옆에 서서 퍼레이드를 관람했습니다. 여왕은 샬럿의 손을 잡고
무언가 설명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때가 여왕과 샬럿이 함께한 마지막 공식 행사였습니다. 4달 뒤인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했습니다. 샬럿은 장례식에 참석해 증조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검은 모자를 쓴 7살 소녀의 침착한 모습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2023년 5월, 할아버지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된 이 역사적 행사에서 샬럿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실 행렬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대관식 내내 단정한 자세로 예식을 지켜봤습니다. 흰색과 은색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은 샬럿은 머리에 작은 화관을 썼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긴 의식 동안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8살 공주의 놀라운 집중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관식 후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서 찰스 3세가 국민들에게 첫 인사를 할 때 샬럿은 할아버지 바로 옆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샬럿은 자신이 이제 국왕의 손녀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됐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샬럿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식 행사를 경험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고 대중 앞에 서고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집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성이 웃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20대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이애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샬럿은 이 사진들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케이트는 딸에게 가족 역사를 들려줍니다. 증조 할머니가 25세의 여왕이 됐다는 이야기, 70년 넘게 왕위를 지켰다는 이야기, 14명의 영국 총리와 일했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설명합니다. 샬럿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할머니 다이애나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가 20살의 왕세자비가 됐다는 것, 자성활동에 헌신했다는 것,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옷과 보석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나눕니다. 샬럿의 여째 생일을 맞아 윌리엄은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다이아에 즐겨 착용했던 진주 팔찌였습니다. 할머니가 내 나이 때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야 라고 윌리엄이 설명했습니다. 샬럿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왕실 보석 금고에는 샬럿을 위해 마련된 컬렉션이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다이애나비의 유산 중 상당수가 샬럿을 위해 보관되어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샬럿이 성인이 되면 증조 할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려준 브로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목걸이 등 역사적인 보석들을 하나씩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켄싱턴 궁전 서재에는 왕실 족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1066년 정보광 윌리엄부터 시작되는 거의 1000년의 역사입니다. 샬럿의 이름도 이 긴 계보의 한 줄에 기록돼 있습니다. 윌리엄은 가끔 이 족보를 펼쳐 샬럿에게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 6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 그리고 여기는 엘리자베스 1세,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물리친 위대한 여왕이야. 윌리엄의 설명을 들으며 샬럿은 역사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윈저성 지하에는 왕실 문서 보관소가 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편지, 일기, 공문서들이 보관된 곳입니다. 언젠가 샬럿도 이곳을 방문해 선조들이 남긴 기록을 읽게 될 것입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가족 역사도 함께 가르칩니다. 외할아버지 마이클 미들턴이 항공산업에서 일하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외할머니 캐롤이 승무원 출신으로 파티 용품 회사를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실 가족이라는 건 특별한 거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특별한 거지. 케이트가 샬럿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 앨범에 모읍니다. 샬럿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된 이 앨범은 매년 두꺼워집니다. 첫 돌, 두 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동생 탄생, 여행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샬럿은 이 앨범을 보며 자신이 자란 과정을 확인합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신기해합니다. 부모는 이 앨범을 통해 평범한 가족의 추억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찰스 3세는 샬럿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칩니다. 하이그로브 저택의 유기농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건 인내를 배우는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샬럿이 직접 심은 장미 덤불이 하이그로브 정원 한쪽에 있습니다. 2021년 봄에 심은 이 장미는 이제 제법 자라 매년 봄마다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할아버지는 이 장미에 샬럿의 장미라는 팻말을 달아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됩니다. 수백 년 이어진 전통이 샬럿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보석과 왕관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책임감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샬럿의 일정표에는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자선활동 시간입니다. 케이트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나눔을 가르칩니다. 이는 다이애나가
윌리엄과 해리에게 했던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 자선 활동은 2019년이었습니다. 런던 이스트엔드의 한 노인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샬럿은 어르신들과 함께 빙고 게임을 했고 손수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천사 같은 아이라며 샬럿을 껴안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푸드뱅크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부받은 식료품을 박스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트럭에 싣는 일을 도왔습니다. 5살 손으로는 무거웠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생일마다 케이크 대신 기부를 요청합니다. 2022년 7번째 생일에는 선물 대신 어린이 병원에 기부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초대장에 적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낸 기부금은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에 전달됐습니다. 케이트가 후원하는 여러 단체의 행사에도 동행합니다. 2023년 봄 케이트의 초기 아동 발달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레고를 쌓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날 샬럿이 그린 무지개 그림은 경매에 나가 2,800파운드에 낙찰됐습니다. 동물 보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윌리엄이 후원하는 야생동물 보호 단체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2022년에는 런던 동물원을 방문해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코끼리 앞에서 한참을 머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선 활동을 이어갑니다. 램브룩 학교는 매 학기 자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샬럿은 반 친구들과 함께 중고책 판매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집에서 읽지 않는 책들을 모아 학교 바자회에서 팔았고 수익금은 지역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런던 시내 노숙인 쉼터를 방문해 크리스마스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 샬럿도 이 행사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으깬 감자를 접시에 담고 그레이비 소스를 붓고 빵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홀로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남성은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주님이 내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오랜만에 받은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됐던 순간입니다. 케이트는 샬럿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해. 이 간단한 문장이 샬럿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윌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다이애나는 항상 말씀하셨어. 특권은 책임과 함께 온다고. 우리가 가진 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 어린 샬럿도 이 메시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샬럿은 행동했습니다. 한 친구의 집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샬럿은 자신의 옷과 장난감을 모아 선물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건넨 가방에는 거의 새것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샬럿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작은 행동들이 쌓여 완성됩니다. 2024년 봄 샬럿은 9살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상급반이 되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샬럿은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방 한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샬럿이 방문한 나라마다 핀을 꽂아둡니다. 캐나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아직은 몇 개 안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핀이 꽂힐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언어 공부책이 쌓여 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왕실 외교에서 언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증조할머니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할아버지 찰스는 독일어를 할 줄 압니다. 음악 실력도 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이제 중급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는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며 적극 권장합니다. 승마도 시작했습니다. 윈저 성마구간에서 주말마다 레슨을 받습니다. 증조할머니 엘리자베스가 평생 사랑한 취미이기도 했습니다. 첫 승마 교습을 받을 때 샬럿은 여왕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합니다. 특히 역사와 미술 과목을 좋아합니다. 역사 수업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배울 때 샬럿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학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2023년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샬럿의 수채화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윈저 성 정원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섬세한 색감과 구도가 돋보였습니다. 체육도 뛰어납니다. 육상, 수영, 체조 모두 상위권 실력입니다. 2023년 학교 수영대회에서는 자유형 25m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을 때의 환한 미소가 학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반에서 인기가 많고 리더십도 보입니다. 학급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친구들 간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자주 합니다. 한 학부모는 샬럿은 타고난 리더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카메라가 항상 따라다니는 삶은 부담입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심지어 가족 여행 중에도 파파라치가 나타납니다.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지만 불가능합니다. 2023년 어느 날 샬럿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계속 찍어요? 케이트는 한참을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란다. 학교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대하지만 어른들은 다릅니다. 선생님들도 다른 학부모들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샬럿은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SNS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좋은 댓글도 있지만 악의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부모는 최대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려 애쓰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언젠가 공식적인 왕실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설도 해야 하고 외국도 방문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아직 9살이지만 그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샬럿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왕실의 아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윌리엄과 케이트는 최선을 다해 딸을 준비시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게 하지도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21세기 왕실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왕실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도 샬럿의 가치를 완성하는 것은 그녀의 타고난 성격입니다. 샬럿은 귀여운 모습과 동시에 매우 당돌한 모습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남동생 루이 왕자의 세례식 날 모여든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당신들은 못 와요 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한 공식 행사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메롱을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아이의 모습은 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런 솔직한 매력이야말로 5조 원의 가치를 완성하는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샬럿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윈저성 너머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이 살아갑니다. 각자의 꿈을 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샬럿의 꿈은 무엇일까?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수의사가 되고 싶을 때도 있고 선생님이 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꿈이 자주 바뀝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샬럿은 왕실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윌리엄은 샬럿에게 말합니다. 넌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다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해. 케이트는 덧붙입니다.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 넌 특별한 아이야. 오빠 조지는 미래의 국왕입니다. 그 옆에서 샬럿은 어떤 역할을 할까?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마거릿 공주는 때로는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나름의 길을 걸었습니다. 샬럿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형을 돕 때 자신의 정체성도 지킬 것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현대적인 감각도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왕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2030년대 샬럿이 20살이 되면 본격적인 왕실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선단체의 후원자가 되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해외 순방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우주개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전통을 지키고 통합의 상징이 되는 것. 샬럿은 이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왕실의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어쩌면 왕실제도 자체가 도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왕실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늘 있었습니다. 샬럿 세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샬럿은 그저 9살 소녀입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숙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미래는 미래의 일입니다. 책상 위 달력에는 다음 주 일정이 빼곡합니다. 월요일 피아노 레슨, 화요일 수영 수업, 수요일 프랑스어 과외, 목요일 발레, 금요일 승마, 주말에는 할아버지 찾아뵙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입니다. 수백만 파운드의 가치를 지녔다는 아이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평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특별합니다. 샬럿은 창문을 닫습니다. 커튼을 칩니다. 침대에 누웁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합니다. 수학 시험도 봐야 하고 친구와 약속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이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도에서 케이트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살짝 열립니다. 잘 자, 내 사랑.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자요, 엄마. 샬럿이 대답합니다.
불이 꺼집니다. 어둠이 방을 채웁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들어옵니다. 윈저성이 밤은 고요합니다. 한 소녀가 잠듭니다. 왕실의 공주이자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언니이자 누군가의 친구인 소녀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녀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샬럿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챕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샬럿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대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본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어떤 감정을 담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어떤 의미를 만들지. 부모는 무대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사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대에 서서 연기하는 건 샬럿 본인입니다. 2024년 영국 왕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시대, 윌리엄의 시대, 그리고 언젠가 조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모든 시대를 샬럿은 함께 할 것입니다.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로서, 전통의 계승자이자 혁신가로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로서 샬럿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런던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샬럿은 자유롭습니다. 왕관도 카메라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한 명의 아이로 뛰어놉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공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자유가 샬럿을 지탱합니다. 꿈꿀 수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윈저 성 위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샬럿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9년의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 수십 년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한 소녀가 여성으로, 공주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그것은 우리 시대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세 개의 이름에 담긴 세 개의 유산, 증조할머니의 품격, 할머니의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샬럿을 만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카메라가 꺼져도, 관객이 떠나도 샬럿의 하루는 이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공개된 순간들, 포착된 장면들, 허락된 시선들, 진짜 샬럿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언젠가 샬럿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공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세상의 시선을 받으며 자란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존중하며, 응원하며, 때로는 거리를 두며. 이것이 현명한 관객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